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바이오이고요, 여러분. 프리아이비 레벨, 아직 IB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대상입니다. 혹시 이미 IB 시작하셨거나 세컨 이어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들어오신 분들 이름 수정해 주시고 화면 체크해 주세요. 나중에 그 등록하실 때 썼던 거랑 이제 체크하실 거라 가지고. 음, 네,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름 1이신 분, 이거 이름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안 바꾸시면 아마 그게 안 될 겁니다. 일단,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바이오이고, 여러분. 일단은 방금 뭐 케미스트리에서 있었던 분도 있겠지만은, 무조건 지금 들어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인트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어, 바이오가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IB를 하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프리-IB, 그래서 IGCS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MIP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 아니면 그냥 바이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이언스를 배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걸 배우든지 간에 바이오는 장기적으로 그 과목 자체 성격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이오가 학년 올라가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범위가 더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IGCS 비교해보자면은 IGCS에서 배우는 바이오의 챕터의 양이랑요. IB에서 배우는 바이오 챕터의 양이랑 오히려 더 IB에서 배우는 챕터의 양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짧게 배우는 거죠. 굵고, 그죠? 그래서 좀 더 적은 챕터를 배우는 거라 가지고 배우는 양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학년, 10학년 때 배우는 바이오가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바이오 전부 다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거를 IB에서 배울 거고 똑같은 걸 대학가서 배울 거예요. 좀 더 좁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나쁜 소식은 점점 좁아지는데 공부 시간 많아지니까 이제 디테일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바이오로지를 배울 때 토픽이 되게 많잖아요. 환경도 배우고, 그리고 막 세포도 배우고, 식물도 배우고, 사람 몸도 배우고, 그죠? DNA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IB를 가면은 일단은 휴먼 바디 쪽에서 한 반 정도가 사라져 버리고요. 왜냐면 휴먼 바디는 너무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뭐 심장이 어떻고, 렁이 어떻고, 뭐 nerve가 어떻고 다 외우는 거라 가지고 그냥 너무 암기 위주인 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휴먼 바디에서 반 정도 사라질 것이고 대신에 그 제네틱스, DNA랑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과목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데 일단은 그 실험 문제 비중이 되게 많이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셀러버스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바이오로지 포함해서 모든 과학이 다 바뀌었는데 어, 다른 사이언스, 그러니까 케미스트리랑 피지ክ스 같은 거는 원래 실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실험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바뀌면서 작년부터 실험 디자인 문제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피지ክ스나 케미스트리 듣는 분들은 데이터 문제, 실험 문제를 안 풀어보다가 갑자기 풀어보게 돼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데이터 문제랑 실험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주 역사적으로.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래서 원래부터 데이터 문제가 있던 거라 가지고 그거는 변화된 건 없고 다만 좀 늘긴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페이퍼가 이런 식인데 일단 멀티플 초이스가 있어요. 약간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실험 문제가 페이퍼 1에 한 번 나오고 페이퍼 2에만 더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이언스는 한 번 나오거든요. 다른 과학은 페이퍼 1에 한 번 나오는데 바이오는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험 문제 비중이 다른 과목의 두 배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은 왜 뭔 차이냐? 왜 1B에서 실험 나누는데 페이퍼 2에 또 나오냐 싶으시면요. 차이가 이거예요. 자, 1B는요. 셀러버스에서 배우지 않은 거이고 2는 배운 겁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IB 홈페이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안 배운 걸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안 배웠지만은 뭐 이 정도 할 줄 알지 얘들아?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 생긴 유형이라 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어떤 건지 맛배기로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노지가 다르니까 그리고 당장은 지금 저학년이기 때문에 뭐 IB 레벨에서의 공부를 뭐 많이 걱정하실 건 아니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앞으로 뭐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1, 2년 내로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예상할 수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한 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인 시험 유형인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은 아직 좀 여유 있으니까 뭐 이런 세세한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랑 실험 문제가 되게 중요하구나. 환경 토픽의 비중이 옛날보다 되게 많이 늘어났구나. 이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도 환경이 중요한 토픽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중요한 토픽이었는데 작년부터 환경 토픽이 양이 정확하게 곱하기 2가 됐습니다. 진짜 딱 두 배 됐어요, 두 배. 챕터 하나가 두 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작년 시험이랑 요번 시험에서 환경 토픽의 비중이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환경 토픽이 되게 좀 되게 피곤해요. 일단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거잖아.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문제로 만들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나와요. 뭐 인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점. 뭐 다 아는 말인데 5점으로 쓰려면 조금 복잡하죠. 약간 되게 이렇게 크게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DNA, RNA, 뭐 셀 이런 거는 물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 컨셉이 있는 거니까. 근데 환경 쪽은 컨셉이 있긴 한데 되게 불어돼가지고 좀 어쩌라는 거지 싶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토픽이라 가지고 이제 좀 점수 잘 받는 친구들이 6점, 7점에서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일단 지금은 토픽의 변화보다는 실험 스타일의 변화를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암기 과목일 거예요. 뭐 맞아요. 요새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의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생각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마다 백그라운드 다르니까 이제 제가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토픽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엔자임은 다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엔자임이라는 것은 이제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애죠. 그죠? 그래서 엔자임이 무엇이냐면은 몸속에서 이런저런 리액션을 발생시켜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엔자임이 있으면은 그 엔자임의 타겟이 여기에 딱 붙어버리죠. 그래서 엔자임하고 합체가 되고 합체가 되면은 리액션이 발생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 이런 순서입니다. 이거는 다 여러분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substrate가 붙어가지고 리액션이 발생하면은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인데요. 문제가 물어보는 뭐가? 일단은 여기서 좀 새로운 엔자임이 나왔어요. COX라는 엔자임이 나왔습니다. 자, COX 엔자임이 뭔지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주는 정보를 보고 COX라는 게 있대요. COX 엔자임이 있고 얘가 인플레이메이션을 발생시킨대요. 뭐 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인플레이메이션 생기면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COX 때문에 인플레이메이션 발생하면 아픈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약을 만들어 가지고 진통제, 페인킬러를 만들어 가지고 NSX 를 만들어 가지고 이 COX 엔자임을 없애버리면은 안 아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매우 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보겠대요. 자, 이 COX라는 엔자임은 셀러버스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COX라는 엔자임 처음 들어봤죠? 태어나서? 그죠? 네, 정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비를 보는 사람들도 11학년, 12학년들도 COX라는 엔자임 뭔지 모릅니다.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COX를 안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시험 보러 가면은 나오는 거니까 그때 보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 필요한 정보 줬으니까요. 자,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A번을 보면은요. 그래서 다이파론 이 성분이 COX3 액티비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물어봤어요. 다이파론이 지금 정체불명 물질이거든요. 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건. 그러면 COX3 엔자임이 여기 있으니까 좀 내려가죠. 점점.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다이파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면은 COX3가 좀 더 줄어드는 게 보여지네요.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COX 때문에 아프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웃라인이니까 깊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그것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파일이란 물질이 만약에 많아지면은 COX3는 좀 액티비티가 떨어집니다. 라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B번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B번은 다이파일이 COX2의 이니비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좀 COX2는요, 여기 있네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COX2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A번 문제가 물어보는 거랑 B번 문제가 물어보는 거의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 월딩을 잘 보세요. A번은요, 나이퍼런이 들어갔을 때 COX3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퍼런이 들어가면은 COX가 액티비티가 떨어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나이퍼런이 COX2의 이니비터냐고 물어봤어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 B번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요, 일단은 COX2가 이니비팅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본다면은 아마 좀 애매하긴 한데 되니 안 되니 물어보면 아마 안 된다일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좀 안 내려갔죠? 그죠? 자, 그렇긴 한데 요 트렌드를 보시면은요. 얘가 여기서 별로 안 내려가고 여전히 높은 상태긴 한데 요 마지막에는 조금 줄어든 중이긴 하거든요. 끝에 가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떨어진 중이니까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알 수 없죠. 그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 그건 몰라. 그건 모르는 건데, 이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요. 왜냐면 A번은요,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A번은 그래프를 봤을 때 COX가 어떻게 돼? 내려갑니다. B번은 그래프를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B번은 그냥 COX2의 이니비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은 그래프에서 주어진 부분만 보자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프에서 주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본다면은 맞을 수 있겠습니다. 요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번은 그래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B번은 그래프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B번의 월딩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프에 대해서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올라가요, 내려가요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좀 더 크게 물어본 거죠. COX 또의 이니비터입니까?를 물어본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질문의 형태를 보고 내가 어느 범위까지 그래프를 판단할지 정하는 거예요. 딱 주어진 것만 보고 이거를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랑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는 거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더 생각해보자. 3번. 그래서 이거를 진통제로 쓰고 싶대요. 괜찮냐 물어봤어요. 일단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어쨌건 지금 엔자임들이 COX 1, 2, 3이 내려간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COX2는 좀 애매해요. 2는 애매한데 1하고 3는 줄어드니까. 그리고 COX2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역시 C번에서 물어보는 그 스타일이랑 B번에서 물어보는 스타일 생각해보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A번에서 물어보는 거랑 B번이 물어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지만 약간 다른 거였습니다. A번은 그래프를 물어보는 거였고 B번은 딱히 그래프를 물어보는 건 아니었어요. C번은 더 크게 물어봤어요. 이거 약으로 쓸 거래요. 자, 약으로 써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약으로 쓰겠다는 거는요, 내가 먹겠다는 겁니다. 그죠? 요 그래프를 보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할 수도 없거든요. 자, 세이프티 체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 그냥 요 물질이 들어갔을 때 COX 액티비티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COX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COX가 내 손가락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COX를 꺼버리는 물질을 내가 먹으면 되겠네? 뭐 그럴 수 있긴 하지. 근데 요 물질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보다시피 요 다이파이로는 조금 하이 컨센트레이션일 때문에 이펙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보시면은 여기서는 딱히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액티비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100, 1000 정도 가야지 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우 컨센트레이션의 이펙트가 없고 한 1000 정도 돼야지 이펙트 있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500을 먹으면 죽어. 500이 치사량이야. 그러면은 1000을 먹어야지 이펙트가 있는 건데 사람이 500을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라면은 저거는 무의미하죠. 1000 먹었을 때 안 아픈 게 뭔 상관이야. 500에 죽었는데. 그죠? 뭐 죽으니까 아프지 않겠지만은 나는 죽지 않고 안 아프고 싶은 거니까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물질이 액티비티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COX를 꺼버린다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약으로 사용될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안전한 건지 먹어도 괜찮은 건지 모르니까요. 뭐 최소한 이게 뭐 쥐를 가지고 테스트한 거다. 그럼 좀 낚였어요.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전혀 아프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안전합니다라는 거 보여주면 괜찮겠지만은 요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C번 문제를 보고 아니 지금 C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이거 보고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냐 싶을 수 있는데 해야 됩니다.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는 상태에서 다시 보면은 A번, B번, C번이 물어보는 게 다 조금씩 달라요. A번은 정말 정직하게 그래프를 물어보는 거, B번은 그래프 바깥도 생각해 보세요라는 거, C번은 그냥 완전 상관없는 세이프티 이슈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 형태를 보고 이 범위까지 내가 분석하고는 거구나 이거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보다시피 뭔가 암기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엔자임 뭔지 아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게 다야. 필요한 지식은요. 왜냐면은 실제로 시험 본 사람들 11학년, 12학년들도 요 엔자임이라든가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약간 알아서 하는 거니까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외운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해요. 왜냐면은 야 설명해봐 써봐 이런 문제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외우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중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쯤엔 또 2년, 3년 후니까 4, 5년 후니까 또 그때가 되면은 더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게 분석하는 그런 그래프를 분석하고 실험을 이해하는 그런 유형에 대한 준비를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셨군요. 그죠. 그 질문에서 질문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지금 이것만 보고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답을 어떻게 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본 건데, 예, 맞아요. 연습이 필요하고요. 지금 아니, 소리 말대로, 네,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네, 이걸로 판단합니다. 아웃라인은요, 깊게 분석하지 말고 보여지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디듀스는 조금 깊게 생각해 보세요고요. 이벨루에이트는 프로스 앤 컨스, 동의하는 포인트랑 반박하는 포인트를 다 쓰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식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본능적으로 잘 깨우쳐졌군요. 요거를 보고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암기가 아니라는 거. 자, 일단 봤고요. 얘도 레스피레이션이야. 레스피레이션은 여러분 다 뭔지 알잖아요, 그죠? 쥐가 숨을 쉬는 거죠. 숨 쉬면 CO2가 나옵니다. 그죠? 얘가 O2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O2를 먹고 CO2를 발생시키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레스피레이션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근데 안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거든요. 요건데 사라지는 O2랑 만들어진 CO2가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O2가 줄어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CO2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쥐가 레스피레이션을 얼마큼 잘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정해진 시간 동안 O2가 얼마큼 줄어드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정해진 시간 동안 CO2가 얼마큼 많이 만들어지는지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O2가 사라지는 정도랑 CO2가 만들어지는 정도가 같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왜냐 O2랑 CO2랑 둘 다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 쥐가 열심히 O2를 먹어서 O2를 CO2로 바꿔주는 쥐인 건데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CO2를 발생시켰을 때 이 CO2는 소자람에 들어가서 녹아서 사라지거든요. 얘가 CO2를 없애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CO2를 없애니까 CO2는 만들어지자마자 사라질 것이고 그럼 O2는 얘가 먹어버리니까 그럼 안에서 토탈 가스가 줄어들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토탈 가스는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동안 이게 올라오겠네요. 그럼 저거 체크하면은 레스피레이션을 얼마큼 잘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플란트는 안 돼요. 왜냐면 플란트는 포토신테시스를 동시에 할 거니까. 플란트는 포토신테시스 할 거니까 그런 포토신테시스를 해버리면은 공기 중에 CO2를 먹어버리고 O2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근데 레스피레이션은 O2를 먹어버리고 CO2를 만드는 거잖아요. 반대거든요. 그럼 내가 플랜트를 가지고 실험하면은 지금 얘가 레스피레이션 해가지고 O2를 먹는 건지 포토신테시스 해가지고 O2를 만드는 건지 이게 CO2가 들어오고 나가고 O2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섞여가지고요.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입니다. 요거는 좀 뭐 간단하죠, 그렇죠? 요거는 아까 거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 요 실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네. 요 그림 역시 배우냐 하면은 딱히 안 배웁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스퍼레이션이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배워. 그래서 이거 레스퍼레이션이고 그리고 O2가 들어오고 CO 나가는 거다.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는 거고 외우는 게 맞는 건데 이 실험 장치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뭐 책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언스 토픽이 마찬가지인데 실험 문제의 비중이 되게 커졌다, 실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요즘에 생긴 거.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공통으로 실험 문제의 비중이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실험 문제를 많이 내는 거는 알겠다. 그러면 그 실험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냐? 아니요, 안 배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학교 잘못이 아니고요. IB 그 커리큘럼 자체에 그 IB 교재가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실험 방법에 대해서 딱히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개념은 알려주는 건 맞지. 그리고 그건 알고 그냥 실험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실제 exam 볼 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그거를 공부하고 지식을 외워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점수 많이 깎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대비하려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아니면 교재에 있는 거랑은 무관하게 내가 알아서 어떤 토픽에 어떤 실험에 실제로 출제가 됐었는지, 그죠? 옛날에 시험지를 봤을 때 이 토픽에서 이 실험 문제가 나오더라. 요거를 좀 연결시켜가지고 각자의 토픽을 공부할 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실험을 좀 알아서 봐야 됩니다. 뭐, 그게 되게 복잡한 건 아닌 게, 그 시험 문제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그렇게 좀 패시브하게, 그죠? 암기해가지고 외워가지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를 그냥 기억하는 방식만으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액티브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에서도 만약에 특강 듣고 이러면은 이제 좀 토픽별로 실험 관련된,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픽 바이 토픽으로 그 토픽을 외워가지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문제풀이에 적용시킬지에 대한 훈련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어린 편이기 때문에 막 엄청 걱정하시고 그럴 단계는 아니긴 해요. 뭐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막 너무 쫄 건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과 학생이다, 이과인이다 그러면 과학을 되게 많이 들을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 과학을 아마 두 개 들을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실험 문제의 비중이 엄청 커지겠죠. 그리고 이과인이 아니어도 일단 IBS나 사이언스는 무조건 듣는 거니까 피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 들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걸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지금 단계에서 이런 거를 막 무리해서 연습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너무 어려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지식이랑 이런 개념, 그냥 약간 외우는 건데 그거를 철저하게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미 좀 점수 나온다, 학교에서 난 좀 과학 좀 한다 싶으면은 학교의 내용 이해했으면은 개념이 이해되면은 이런 것도 연습해본다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시고 어쨌건 개념이 있어야지 응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커스 하시고 근데 조금 여유 있으면은 이런 거를 미리 받는 것도 좀 좋습니다.
언젠가 만날 거니까요. 어쨌건 더 많이 받을수록 익숙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요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좀 과학 시험지가 어려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너무 세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문과 가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험 문제라든가 분석하는 거 암기로 해결이 안 되는 뭐 흔히 말하는 어려운 문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막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를 뭐 2달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좀 내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아직 여유 있으니까, 너무 늦지 않았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차근차근 해두시면 장기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또 뭐 질문 있거나 저한테 필요한 카톡으로 제 카톡 있잖아요. 거기서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